안녕하세요, 홍정기 교수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어깨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근육들 중 또 한 개의 근육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육은 견갑거근이라는 근육인데요. 여기다가 잠깐 제가 한번 영어 이름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견갑거근, 오늘의 근육이고요. 영어로는 이 근육 이름은 levator scapulae라고 합니다. scapulae. 자, 복수로 써서 e를 붙이면 양쪽 scapulae. 견갑거근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지금 이 그림에서 보여주시는 것 같이 뒤쪽에 가장 피부에 가까운 근육인 승모근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승모근을 제거하면 이 안에 가장 탑 윗부분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근육을 구조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한번 뒤쪽에서 바라보는 이 근육, 옆쪽에서 바라보는 근육의 위치, 모양, 그리고 앞쪽에서 바라봤을 때 근육의 모양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조적인 특성을 설명드리면서 일단은 한번 이 구조적인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느 부위와 어느 부위로 이것을 나눌 것이냐 그러면 보통은 제가 지금 동그라미를 친 부분이 기시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영어로 오리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이 정지점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가 inser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insertion, insert on, 어딘가에 붙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구조적으로 오리진과 insertion이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는 보통은 function 이렇게 해가지고 기능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먼저 오리진과 관련해서 기시점을 살펴보면 측면에서 봤을 때 더 잘 보이는데요. 건이 4군데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씩 추적해 보면 하나, 둘, 셋, 넷. 여러분들 보이시는 대로 이 경추의 측면이기 때문에 이 경추는 약자로 cervical 해서 C1 그리고 C4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은 경추 1번에서 경추 4번까지의 어디냐? transverse process 이렇게 얘기합니다. transverse process. 해부학에서 무조건 이렇게 뼈들이 돌출되어 있는 것은 process라고 이렇게 합니다. 한국말로는 이제 이걸 횡돌기라고 하는데요. 경추 1번부터 4번까지의 횡돌기에서 기시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 정지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점은 요 부위인데요. 요 부위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뼈가 어떤 뼈냐, 무슨 뼈냐를 보시면 정지점을 좀 이해하실 수 있는데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뼈는 견갑이라고 해서 스캐뷸라인데 이것을 어떻게 보통 제 기능해부학을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 기능해부학 교과서나 책들이 주는 너무 그 인쇄체적인 그런 설명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명명 그 이름들에 너무 그걸 외우려고 고집하시기보다는 이 뼈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견갑, 스캐뷸레다 그러면 이 부위를 조금 여러분들 나름대로 상식적으로 나눠보시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견갑의 안쪽, 견갑의 바깥쪽, 아주 쉬운 말로 우리가 표현한다면요. 그러면 위쪽, 아래쪽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견갑거근의 정지점은 견갑의 안쪽의 위쪽 면에 정지해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거든요. 안쪽의 가장 위쪽 면에 위치해 있다. 견갑극이라고 하는 이 위쪽에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부학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단어를 사용해서 그 뼈 그리고 그 뼈의 지점들을 빠르게
그리고 편안하게 설명하는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누군가가 어느 근육의 기시점이 어디죠? 어느 근육의 정지점이 어디죠? 그러면 보통 반사적으로 나오는 반응은 자기가 공부했던 책에 몇 페이지에 그 근육을 설명했던 그 부위로 가서 그 근육을 설명하는 아주 고정적인 그런 단어들을 기억해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진짜로 동감하지 못하고 그것을 편안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인쇄치적인 것을 말로 발음했다고 해서 그 근육을 정확하게 아는 것,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파격적으로 책에 나와 있는 표현법들을 조금 살짝 무시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뼈, 영어가 됐든 한글이 됐든 그 뼈의 어떤 면이냐, superior냐, 상부냐, inferior, 하부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근육을 이해하시고 또는 알아가시면 훨씬 근육 기능 해부학이 재밌게 그리고 현장에서 빠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육의 기시정지점을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한번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죠. 펑션은 어떤 펑션을 가지고 있느냐. 제일 먼저 견갑거근은 이름에서 주듯이 elevation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다? 견갑을 위로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1번 elevation, 위쪽으로 상승시킨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근육의 기시정지점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봤지만 보통은 여러분들 기시점은 고정되어 있다, 정지점이 따라 움직인다라고 얘기되어 있지만 만약에 이 부위의 견갑이 고정되어 있다면 이 근육은 이렇게 수축하게 되면서 움직여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약간 목의 로테이션, 목의 회전도 일으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neck rotation. 그 다음에 양쪽의 견갑이 같이 고정되어 있게 되면 이쪽에도 근육이 있다고 가정할 때 견갑이 양쪽으로 고정되어 있게 되면 이것은 뭘 할까요? 목을 뒤로 젖혀주는 세 번째 neck extension을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tension 약자로 그냥 EXT만 하고 제가 이렇게 period 점을 찍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또 하나 뭐냐면 여기 한번 이게 이렇게 수축이 되게 되면 이 근육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살표 방향으로 수축이 되면 견갑의 rotation, downward rotation도 일어나게 된다. rotation이 일어나게 된다. 자, 이 정도 되면 견갑거근은 elevation 말고도 또 이러한 rotation, neck의 rotation, neck의 extension, 또 견갑의 downward rotation 이런 것을 시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시죠. 자, 특별히 견갑거근은 그냥 단지 elevation 또는 rotation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참 흥미로운 근전도 연구들에 의하면 어깨를 앞쪽으로 구부리고 뒤쪽으로 펴주는 동작에서도 견갑거근의 활성화, 액티베이션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견갑거근이 단지 그냥 이런 것만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보다 어깨에서 안정화를 이룰 수 있는 안정근으로도 사용된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깨에서 안정화를 이루는 근육은 단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아는 것은 회전근개 근육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견갑거근 역시 견갑에 붙어 있어서 견갑이 결국은 상완골이 움직여지는 것을 잘 움직여지게 하기 위해서 따라가면서 안정화돼야 된다면 견갑거근 역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견갑거근을 설명드리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기능해부학을 공부할 때 여러분 그 근육층 뒤쪽이건 앞쪽이건 피부에서 가장 가까운 근육이 무엇이냐, 마치 양파 껍질 이론처럼 하나하나 껍질을 벗길 때에 어떤 근육이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승모근을 우리가 제거했을 때 견갑거근을 볼 수 있잖아요. 자, 승모근과 견갑거근과는 굉장히 흥미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관계가 저희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목과 또는 어깨의 통증과도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상승목은 한번 여러분 지금 제 어플을 통해서 한번 바라보시죠.
상승모근의 이 근육결을 제가 잠깐 펜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상승모근의 근육결입니다. 자, 근육결을 따라서 곧바로 어깨를 움직이는 그 움직임의 선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이것이 엘리베이션이라고 그러고 이것이 이렇게 90도의 각이라고 그러면 근육결을 봤을 때 상승모근은 이렇게 움직여질 경향이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line of pull, 근육이 잡아당겨지는 선, 그게 line of pull 이렇게 얘기합니다. line of pull. 그래서 그냥 약자로는 많은 논문이나 이런 데 보면 LOP 이렇게 얘기하죠. 재활을 하거나 또는 운동을 시킬 때 움직임이 잘못됐을 때 그 line of pull을 존중해서 그 각도를 만들어서 운동을 시키는 것이 어느 근육에 더 힘이 들어가느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제가 이 line of pull과 관련해서 상승모근이 이 정도로 line of pull을 만들어준다면 잠깐 뒤로 가서 아까 있었던 우리가 보았던 견갑거근을 한번 살펴본다면 견갑거근의 line of pull은 상승모근이 이렇게 잡아당겨지는 거라면 이 line of pull은 이렇게 잡아당겨지겠죠. 그래서 같은 슈럭 운동이라도 슈럭이 팔꿈치의 위치가 조금 더 벌려진 상태에서 상승모근이 많이 활성화되는 그 각도 또는 견갑거근처럼 팔꿈치 각이 좀 내려온 상태에서 잡아당겨지는 이런 슈럭을 통해서 견갑거근이 더 힘을 받게 되고 상승모근이 더 힘을 받게 되는 이러한 그 운동을 제공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왜 많은 운동 전문가들 그리고 이 근육을 연구하는 근육학자들에 의해서 특별히 견갑거근에서 일어나는 통증들이 여기서 제가 잠깐만 요거를 좀 더 키워볼게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견갑거근에서 요 부위에 특별히 트리거 포인트를 인한 통증이 일어날 수 있다. 자,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견갑거근이 많이 사용돼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경직돼서 뭐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누구와의 관계, 상승모근과 견갑거근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이렇게 쓰여져야 되는, 즉 상승모근이 제대로 컨디셔닝이 안 되고 근육 발달이 안 된 사람들 또는 근육에 문제가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경직된 근육이 기능을 제대로 못함으로 인해서 이 큰 근육의 기능이 안 될 때 작은 근육이 이 근육을 이렇게 큰 근육이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작은 근육이 이 기능을 감당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경직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솔루션, 무조건 여기를 이완시켜주는 솔루션을 제공하기보다는 또 어때요? 상승모근, 아까 말씀드렸던 상승모근을 제대로 컨디셔닝하는, 즉 어깨가 충분히 잘 엘리베이션 되면서 이 근육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 근육의 근력 강화 운동을 하게 되므로도 또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을 제공할 수 있다. 자, 견갑거근. 이렇게 보니까 그냥 단일 근육으로서만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근육들과 이렇게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떤 근육이 잘 활성화가 안 되고 어떤 근육이 많이 쓰여지는 것, 이런 거에 따라서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통증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무조건 막 마사지나 풀어주는 것보다는 이 근육이 자꾸 경직되는 데는 혹시 먼저 기능을 잘 해야 되는, 그리고 이 근육과 함께 유기적으로 기능을 해야 하는 근육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근육들을 찾아서 그 근육들의 기능이 어느 정도이며 그 기능이 감소됐다면 그 기능을 올려줄 수 있는 이러한 통찰력을 가진 운동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